25번에 나와 있는 거는 도표인데 이 도표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학원에서도 그리고 가끔 학교에서도 설명을 좀 안 하고 그냥 시험 범위 넣기도 하지. 학원에서는 더 중요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빼는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도 도표는 그냥 단순한 해석이기 때문에 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좀 애매할 수 있어. 그거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출 문제를 좀 보면 되는데 대부분은 원래 이 도표 문제가 나오는 방식하고 비슷해. 즉, 도표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문장들을, 그 지문을 준 다음에 똑같이 잘못된 부분을 좀 찾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좀 보여줄 거야. 내용일치 불일치처럼 하나의 어떤 보기를 주고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물어보는 게 있고 또는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 그러니까 도표를 주고 지문을 준 다음에 그 지문의 단어들을 뭐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쭉 열거한 다음에 한 8개에서 9개 그 중에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단어를 올바르게 고치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가끔은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특정한 문장 하나, 보통은 도표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구문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한 문장을 하나 빼서 영작을 하시오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영작은 사실은 좀 예전의 문제 스타일이고 요즘에는 어휘로 좀 많이 가는 스타일이야. 많은 그 가는 부분들이 있어. 문법은 거의 안 나와. 그런데 우리는 조금 보긴 할 거야. 설명할 때. 우선 요 도표가 있고 이 도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해석 위주로 갈 거고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자, 화면으로 좀 보고 자, 위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뒤에 나와 있었던 the percentage 비율을 보여주는 거야. 어떤 비율? 사람들의 비율. 이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UK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주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이라서 후로 써서 used 사용해 온라인 과정과 온라인 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줘. 뭐에 의해서 age group이라고 하는 연령 그룹에 의해서 in 2020라고 하는 2020년에 연령 그룹에 의한 이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 도표가 뭘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보고 자, 해석을 잘하고 내용의 파악을 좀 잘하면 된다. 각 그룹에서는 percentage라고 하는 비율이 사람들의 비율 역시 앞에랑 비슷하게 가고 있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런 사람들이네. used online learning materials이라고 하는 온라인 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was higher 더 높았습니다. 뭐보다 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비율보다도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온라인 과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보다도 도표는 대부분 비교 구문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런 구조가 좀 만들어졌는데 지금 색깔칠한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문법을 좀 보라는 거고 주황색으로 된 거는 여기에 단어의 의미를 보라는 거야. 이 도표에서 보통 보는 것들은 높다, 낮다, 적다, 가장 많다, 몇 번째다 이런 것들이 있지. 그거는 내용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휘적인 측면에서 이런 단어들을 좀 잘 보라는 거에 따라서 이게 체크를 좀 했고 문법으로 보면 the percentage of라고 하는 요 표현은 percentage가 나오면 비율만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단수 취급을 한다. 조심할 것. 그리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비율과 뒤에 나와 있는 비율을 보고 있지 두 개를 비교할 때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얘를 비교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두 개가 같은 거라면 얘는 대명사로 써야 되고 이 대명사가 단수면 that 복수면 those를 쓰는 거야. 그래서 percentage를 받아가니까 that을 썼어. 25살에서 34살 나이 그룹은 had the highest 이런 단어들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에?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use online courses 온라인 과정을 사용한 사람들의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대. 어디에서?
뒤에 나와 있었던 모든 나이 그룹에서 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기에 온라인 러닝 머티리얼즈라는 것이 있고 온라인 코र्से스가 있고 여기에다가 온라인 러닝 머티리얼즈를 쓰면 안 되겠지. 이런 것들도 내용상으로 좀 봐야 되는 것들이야. 도표라고 하는 것들이 학교마다 시험 범위에 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을 건데 혹시라도 들어간다면 어디에 중점을 좀 두고 공부를 할 것인가 그것만 좀 잘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아. Those aged 65 and older 65세랑 그것보다 더 나이가 많은 거니까 65세 이상의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were 뭐뭐였습니다. The least likely be likely to 동사 원형의 구조야. 그래서 뭐뭐일 것 같다인데 the least니까 가장 덜 뭐뭐일 것 같다. 가장 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가장 적게 사용할 것 같아. 뭐를 온라인 과정을 뭐 사이에서 6개의 나이 그룹 사이에서 그리고 6개의 그 연령 그룹들 중에서 연령 그룹들 사이에서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와 뭐 사이의 차이냐면 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between A and B가 된 거야. 뒤에 나와 있는 percentage 비율 어떤 비율 사람들의 비율 이 사람들이 누구야? 온라인 과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또 아까 문법적으로 정리했던 거랑 똑같아. 비율 that 요 사람들의 비율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온라인 러닝 머티리얼즈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의 비율은 그것들 사이의 차이는 갭이 주어니까 단수로 was the greatest 가장 컸습니다. 어디에서? 16세와 24세의 연령 그룹에서 그리고 25세에서 34세, 35세에서 44세, 45세에서 54세 사이에 이 사이에 그 연령 그룹들의 각각에서 more than 뭐뭐 이상 5명 중에 1명 이상이 즉 20%가 되겠지. 5명 중에 1명 이상이 1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온라인 러닝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이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여기가 좀 잘못된 부분이었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5명 중에 1명인지 4명 중에 1명인지 그거보다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이런 내용적인 것들을 좀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정도가 끝났나? 끝났네.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 26번에 나와 있는 것은 인물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용적인 것, 즉 해석만 잘하면 큰 무리가 없고 이러한 것들이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학교 시험도 똑같이 내용 불일치로 접근을 좀 할 거야. 그럼 그랬을 때 보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영문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다. 안토니 반 리븐호크라고 하는 사람은 과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과학자였냐면 잘 알려진 과학자였어. 뭐로? 자신의 세포 연구로 잘 알려진 그런 과학자였대. 우리가 known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진이라는 형용사적인 그냥 형용사 단어로 그냥 봐도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이다. 물론 이제 pp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겠지만 know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알다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부분에서 pp 형태로 알려진 뭐에 대해서 알려진 known for 그 pp라고 하는 것을 부사로서 부연 설명하는 거라서 이제 부사 where를 써준 거야. 그래서 well known for 하면은 그냥 뭐뭐로 잘 알려진이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봐도 되겠고 형용사 단어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자신의 세포 연구로 잘 알려진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델프트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네덜란드에 있는 그 델프트에서 태어났고 10월 24일 1632년 10월 24일 날 태어났습니다. 16살 때 he began to learn 그는 배우기 시작했네. job skills 직업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대. 암스테르담에서. 여기 지역이 좀 바뀐 것 같지? 델프트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고 아마 암스테르담으로 이동을 한 것 같아. 그리고 직업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좀 가난하게 태어났다라고 해. 교육도 많이 못 받았고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직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나 봐. begin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to learn이라는 걸 썼는데 이 begin이라는 단어 뒤에 투동사 원형이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이 자리에다가 투동사 원형 말고 learning이라고 하는 ing를 써도 문법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이게 왜 그런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작하다라고 하는 부분, 시작하다 또는 좋아하다, 싫어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 뒤에는 ing라던가 또는 투동사 원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써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거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요게 시작하다 뒤에 투동사 원형을 썼는데 ing를 써도 괜찮다는 거야. 뒤에 22살에 리븐 허크라고 하는 사람이 델프트라고 하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왔고 It wasn't easy. 그런데 쉽진 않았대. 뭐가 쉽지 않았냐면 For Leeuwenhoek to become a scientist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과학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고 해. 우선 앞에 나와 있는 it이라고 하는 것은 가주어로 쓰인 거고 뒤쪽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 여기 for부터 뒤에 나와 있는 scientist까지가 진짜 주어의 그 구조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투동사 원형이다라는 부분이 주어 자리로 오는 것들은 문장에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못 않는다라고 해. 그래서 주어로서 써야만 된다면 뒤로 쓰고 앞쪽에 it이라는 가짜 주어를 배치시키는 게 문장의 구조상 가장 알맞다라고 보는 부분이야.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 걸 좀 쓰는 거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for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뒤에 명사가 이렇게 붙었지. 이건 왜 썼냐? 투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동사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누군가 주체가 있을 거다. 그런 거를 의미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게 for 명사라는 부분이야. 그래서 얘는 의미상 주어가 될 수 있겠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Only one language. 하나의 언어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네덜란드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과학자들에게. 그의 시대의 과학자들에게는, 즉, 그 당시의 과학자들에게는 굉장히 드물었다라고 해. 이 리븐하우크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자가 되는 게 참 힘들었다라고 하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언어적인 것을 이유로 좀 들었어. 이 사람이 언어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언어를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게 다른 여러 가지 언어, 뭐 영어라던가 뭐 다른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과 교류를 해야 될 때도 또 다른 언어, 영어 같은 것들을 써야 되는데 언어를 하나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다른 과학자들은 하나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도 좀 알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됐을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어를 하나만 알고 있다? 아 이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과학자가 되는 것은 힘들었다라고 본 거야. 물론 이거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어. 뒤에 좀 더 보여줄 거야. 그럼 여기서 which라고 하는 것은 우선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을 연결시키니까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어. 그럼 선행사가 뭘까라는 건데 선행사는 그 네덜란드어라던가 언어 하나가 아니라 앞내용이야. 앞내용. 선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앞내용, 즉 언어를 하나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선행사가 될 수 있겠지. 다른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드문 일은 뭐였냐? 언어를 하나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문 일이었다라는 거야. 이거를 실제로 이제 뭘 좀 보면 되냐면 자, 원문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겠지만 잠깐만 좀 볼게. 선생님이 좀 찾아봤던 내용에서는 이런 게 좀 있었어. 그 언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요 위치라고 하는 것의 선행사를 뭘로 잡는 게 좋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봤더니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부분이었거든. It wasn't easy for Leeuwenhoek to become a scientist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과학자가 되는 거는 쉽지 않았다라고 해. 왜 어려웠냐면 쉽지 않았냐면 돈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즉 돈도 없었고 교육도 사실은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리고 he didn't speak other languages 이렇게 나오지? 그는 다른 언어를 말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호기심이 많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쪽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 지문에서 약간 좀 변형되어서 쓰여진 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돈도 없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지 언어도 다른 언어들 많이 사용할 수 없고 있지 하나의 언어 네덜란드어밖에 못 쓰지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야. 그럼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다시 보면 이 사람의 앞쪽에
이 그 당시에 과학자들에게 흔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돈도 좀 있고 그리고 교육도 좀 받고 이래야만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요 이제 그 우리 요 모의고사에서는 그걸 다 빼버린 거야. 어쨌든 which는 앞쪽 내용이다. 단순하게 보면 될 것들을 좀 일부러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보는 거야. 뒤로 한번 가봅시다. 잠시만.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뭔가 불리한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his curiosity 그의 호기심은 was endless 끊임없었고 그리고 he worked hard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은 불리한 상황, 뒤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좋아지는 상황. 그래서 중간에 연결고리가 하나 만들어지지 문장의 위치를 잘 보라는 거야. He had an important skill. 그는 중요한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술이 뭐냐면 he knew 그가 알고 있다라는 거야. 뭐를? How to make things out of glass. 그가 물건들을 만드는 방법을 뭐로? Out of glass. 유리로. 이 out of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서라는 의미도 있고 뒤에 재료를 나타낼 때도 요 out of를 쓸 수 있다. how to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뒤에 투동사 원형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지. 중학교 때도 좀 많이 봤던 것들인데 얘는 성질로 보게 되면 얘는 명사 성질이야. 그래서 new라고 하는 타동사 뒷자리로 키울 수 있고 의문사 다음에 투동사 원형에 투동사 원형이 무슨 용법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투동사 원형의 투부정사의 용법을 가르친다. 그거는 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은 좀 없는 것 같아. 그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게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그게 왜 중요해? 여기서는 투동사 원형을 쓸 수 있냐 없냐? how라는 의문사 뒤에는 투동사 원형을 쓸 수 있어. 그게 끝이야. 그리고 이렇게 썼을 때 역할이 뭐냐? 이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의미는 how라고 하는 것이 방법적인 의미니까 how를 쓰는 거고. 여기에서 what을 쓰게 되면 what to make 뒤에는 무조건 빠지겠지만 당연히 어쨌든 의문사라고 하는 걸 바꾸면서 투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 그게 끝인 거야. 투동사 원형의 용법이 왜 중요해? 자, 그는 그래서 유리로 물건들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This skill, 이러한 기술은 came in handy,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보자. come in handy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다라는 것. 언제 he made lenses for simple microscopes라고 하는 그가 단순한 현미경을 위해서 앞에 렌즈들을 만들었을 때 이 기술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일생을 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 이 현미경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큰 뜻을 품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아니면 연구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아니라고 해. 그냥 궁금했던 거야. 더 작은 것들을 그냥 보고 싶었고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단순한 호기심에 그냥 만들었던 거였거든. 그래서 이 사람의 단순한 그 현미경을 위해서 렌즈를 만들었을 때 이러한 기술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 He saw tiny veins with flowing이라고 했는데 우선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는 작은 혈관들을 보았어. 근데 이 혈관이 뭐가 있냐면 혈액이 있네. 근데 이 혈액이 어떻게 되고 있어? 흐르고 있네. With through them이라는 요 them이 가리키는 거는 veins를 가리키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veins가 되는 거고 복수라서 it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 혈관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피가 있는 그 혈관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는 우리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잘 보면 어떤 구조가 되어 있어? with가 나왔지. 그리고 뒤에 뭘 썼냐면 명사를 썼지. 그 뒤에 ing라고 하는 형용사를 이렇게 썼지. 이건 이제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지. 뭐냐면 A가 형용사인 채로 이렇게 보통 많이 알려주고 또는 뭐뭐이면서 이런 식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해왔지만 실제로 이 구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어떻게 되냐면 명사가 형용사이다. 이렇게 동사로 또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건 고3 때 좀 나오는 것들이야. 이걸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saw tiny veins라고 하는 것까지는 문장이 끝났고 뒤쪽은 부연 설명인데 이렇게 부연 설명을 쓸 때 앞쪽에 나와 있는 문장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내용을 전개를 시킬 때 with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명사, 그리고 형용사 성질을 써서 문장의 내용을 덧붙일 수 있다라는 거야. 이때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 형용사에는 ing나 pp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고 그리고 flow라고 하는 단어는 흐르다라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pp가 아닌 ing로 이렇게 썼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요걸로 해석할 거야. 요쪽. 그래서 그는 작은 혈관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다 그리고를 하나 붙인다. 그리고 혈액이 그 혈관들을 통해서 흘렀습니다.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요 정도로 보면은 큰 무리가 없겠지.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관들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혈액이 있는 흐르는 혈액이 있는 그 혈관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 가장 기본적인 구조니까. 근데 이 독해 방식은 조금 독해를 늘리기 위해서 써주는 것들이야. He also saw. 그는 또한 보았습니다. Living bacteria라고 하는 살아있는 박테리아도 보았어. In pond water이라고 하는 연못 물 속에서 살아있는 그러한 박테리아도 보았다고. 살아가고 있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분사를 썼는데 live라는 건 또 자동사니까 ing로 진행의 의미로 연결시켜 줄 수 있겠지. 자, 다음 화면으로 조금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 설명문이라고 했는데도 참 설명을 좀 길게 했지. He paid close attention. 그는 아주 긴밀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 어디에? 이것들, 자신이 보는 것들에. 그리고 and 병렬 구조 paid, wrote, pay attention to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close가 거기 붙은 거였고 wrote down his observations 자신의 관찰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적어 두었습니다. write down이라고 하는 건 아래에다 기록한다라는 거니까 이걸 적어 두다라는 의미로 쓰여. Since he couldn't draw well 그는 잘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since라고 하는 것은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접수다. 그래서 그는 고용했어. 미술가를 고용했네. 화가를 고용한 거야. To draw pictures of what he described. 그가 묘사하는 것에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화가를 고용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투동사 원형이 앞에 있는 걸 이렇게 꾸며줘도 괜찮고 아니면 앞에서 그냥 뒤로 가도 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해석한 거는 그가 지금 여기에 he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되겠지. live and work라고 하는 이 사람이겠고 그 사람이 묘사하고 있는 것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화가를 고용했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 하나는 그는 화가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는 그가 묘사하는 것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보면 되는 것들이지 정답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야. 투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자, 문법적으로 보면 what이라고 하는 것에 조건이 있었지 what의 조건이 뭐뭐 있었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what 처리 명사 자리여야만 되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what 뒤가 불완전한 문장이어야만 돼. 그래서 요 두 가지만 만족시키면은 우리가 큰 무리 없이 what이라고 본다라고 했었지. 명사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주어, 그리고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가 되겠고 요 방식을 그대로 써서 한번 본다면 what 뒤를 봤을 때 he 다음에 described라고 하는 걸 썼는데 지금 describe는 뭔가를 묘사하고 설명하다. 목적 없지. 불완전한 문장.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야? what부터 described까지 전치사 뒤, 명사 자리 합격 what이야. 그래서 live and work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단순하다라고 해도 내신을 위해서라면 차근차근히 촘촘하게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 꼭 신경 써야 된다. 여기까지 봅시다. 27번하고 28번은 실용문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그래도 혼자 보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정리하는 게 좀 좋겠지. 레이첼의 꽃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Make your life,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라고 하는 부제가 붙었네.
수업의 일정을 보니까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없지. flower arrangement, 꽃을 배열하는 것인데 이걸 꽃꽂이라고 하는 거야. 꽃꽂이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2시까지고, 그리고 꽃 박스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좀 되고 있어. 가격은 각 수업마다 $50인데 꽃과 다른 재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돼. 그리고 이런 거는 만약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마찬가지야. 이 원래 모의고사에서는 안내문을 보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시오라고 하는 건데, 시험도 똑같이 나온다. 근데 뭐가 나오냐면 보기가 영문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좀 조심하면 돼. Bring your own scissors and a bag 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어떤 가위와 가방은 꼭 지참해라 라고 하는 거,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공이 안 돼. 이건 직접 가져와야 돼. 다른 정보를 보면 you can sign up for, sign up for는 등록하다라는 것. 수업에 등록할 수 있어. 온라인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가능한 거야. 둘 다 가능한 거다. 둘 다. No refund, 그런데 환불은 안 된대. 취소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야. 요때만 안 되는 거야. 요런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취소가 아예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 취소를 했을 때 환불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와 있었던 your class, 여러분의 수업 그 당일날 취소를 하게 되면은 환불이 없어. 그럼 그 전에는 환불이 되겠지. 취소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취소는 가능하지만 환불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당일날 취소하면 돈 없어. 다시 돌려주는 거. 그래서 연락하기 위해서는 여기로 연락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도 있고 전화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씩 좀 짚어가는 게 훨씬 더 시험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야. 28번은 야간의 궁 투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네. 야간의 궁 관광이라고 하는 것. 날짜는 4월 29일 금요일부터 그리고 5월 15일 일요일까지가 될 거고, 시간은 이렇게 나와 있지. 각각의 시간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티켓과 부킹은 예약이야. 1인당 $15의 비용이 드는데 free, 무료인 게 있어. for kids under 8, 이런 거 잘 봐야 돼. 8살 아래의 아이들이니까 8세 미만인 거다. 8세 미만이니까 7살까지는 무료인 거고, 8세부터는 돈을 내야 돼. 1인당 $15로. 그리고 예약은 will be accepted,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예약할 수 있는 그 시간은 2시간까지야. before니까 전이야. 2시간 전까지. 투어가 시작하기 2시간 전까지만 가능해. 그 2시간 전이 아니라면은 그게 지나가면은 예약이 안 된다는 거야. 프로그램의 활동을 보게 되면 1시간짜리가 있고 30분짜리가 있는데, 그룹 투어가 있어. 투어 가이드라고 하는 이 투어 가이드가 있는데, 가이드와 함께하는 그룹 투어가 1시간이고, 그리고 이 전통적인 음식과 음료를 우리가 시식할 수 있다라고 해. 요게 30분 정도 트라이는 시도하는 거니까. So you can try on traditional clothes라고 하는 전통 의상도 입어볼 수 있네. 그런데 얘는 추가 비용이 없는 거야.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면 되겠지. 그럼 무슨 말이야? 전화는 없다는 거야.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29번에 나와 있는 중심 내용은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야. 첫 번째 줄에 그 중심 내용이 좀 나와 있지. 우리는 주로 get along with, 이렇게 세 단어 get along with까지 뭐뭐와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 best가 붙었으니까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보면 되겠지. 우리는 주로 가장 잘 어울립니다. 누구랑?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누군데? 자, 여기서는 we think라고 하는 걸 한번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좋아. 이거 잠깐 빼고 갈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all like us, 우리와 같은 사람들. like는 전치사로서 뭐뭐와 같은 이라는 의미로 쓰이지, 보통 얘랑 비슷하게 쓰여서 문법 문제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alike라고 하는 단어야. 근데 이 alike는 형용사는 맞는데 뒤에 명사를 쓸 수가 없어. 얘는 단독으로 쓰이는 단어거든. 그래서 여기서 alike를 쓰면 안 돼. 같은 건데 왜 안 되냐? 그건 한글적인 분석으로 가게 되면 접근하면 안 되지. 영어 접근으로 가야겠지.
다시 돌아가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우리는 가장 잘 어울립니다. 주로.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된 걸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정리를 하나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앞쪽에 명사를 하나 쓰고 얘가 선행사가 되겠지. 그리고 뒤쪽에 관계 대명사를 하나 쓰고 보통은 주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동사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들이 있어. 이럴 때는 얘를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요 관련되어 있는 여기 주어 동사라고 하는 얘가 이렇게 묶이면서 우리가 삽입으로 보는 거야. 삽입.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여기 뒤에 동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는 주격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후를 써야지 훔을 쓰면 안 돼. 좀 조심할 거는. 그럼 이게 삽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 뭔지 알겠어. 우선 가운데 끼워 넣었다라고 하는 거. 그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얘는 주어가 동사 하기에 정도로 넣어주면 괜찮아. 다시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우리와 비슷하고 같다라는 그 사람들과 가장 잘 어울립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주어 동사라고 하는 요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삽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관계대명사에서 이렇게 삽입이 들어가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보통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봐. 이런 문법은 좀 배운 적이 없지. 이런 문법도 있다. 이 부분. 그래서 실제로 보면 in fact 연결어는 눈으로 좀 잘 봐두고 we seek them out 우리는 그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어진 환경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it's 다음에 because나 why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는데 왜냐하면 둘 다 하나의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들은 있거든. 근데 because라고 하는 것은 뒤에가 원인이 오는 것들이고 이 why라고 하는 것은 뒤에 결과가 내용상 오게 되지. 앞쪽을 근거로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why를 써야 돼. 그래서 해석할 때는 그냥 그래서라고 하면 돼. 그래서 places like 뭐뭐와 같은 장소들 Italy라고 하는 little 이탈리아나 차이나타운과 그리고 코리안타운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소들이 주어가 지금 복수지 여기 s를 안 붙여서 그래서 동사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결 I'm not just talking 나는 단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인종 뒤에 나와 있는 어떤 스킨 컬러, 피부색 또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어떤 사람들, 공유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 또 look at the world,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여기에 and를 기준으로 look하고 share하고 병렬 구조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데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문법적으로 두 개 정도로 좀 볼게. 여기에 the same way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 way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거 좀 뺄게. 이거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통 way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방식으로라고 하는 건데 뭐 the way 또는 the same way this way, that way 이런 말을 쓰거든. 어떤 방식으로. 근데 명사가 갑자기 지금 반복되는 형태를 띠고 있어. 문장의 구조가 좀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 way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전치사 in을 쓰거나 안 써.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in the same way 이렇게 보면 된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we do라고 했는데 우리가 뭔가를 행한데 그럼 여기서 do라고 하는 것은 대동사야. 대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교 구조에서 많이 쓰이는데 같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대상을 놓고 두 개가 같다라는 의미잖아. 그러면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야? 공유하고 바라보지. 그래서 대동사라고 하는 거에서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비동사라면 비동사로 그대로 쓰고 일반 동사라고 한다면 이때는 do를 사용해서 쓴다라고 하는 거. 복수니까 do를 썼고 현재 전체적인 시간의 표현이 현재형이니까 현재형을 써준 거야.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요 자리에 요 do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동사의 내용을 다 받아가는 것들이야. 그럼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되겠지. 그래서 관계부사 대시나 in which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자, 문법적인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지. As the saying goes, 속담이나 격언이 말해주는 것처럼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새들이 있는데 깃털이 하나 있어. 아니고 여기 어라고 하는 것은 same이라고 하는 같은이란 의미로 쓸 수 있어. 같으니까 하나로 취급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같은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들이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뭐가 있어?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그래서 속담에 따르면 이 같은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들이 함께 모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을 속담으로서 이렇게 써준 부분이어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So this is 이것은 very common 매우 흔한 인간의 그러한 경향입니다. 어떤 경향? is rooted 뿌리 내린 root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다 라고 하는 걸로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쓰였고 어디에 how our species developed 라고 하는 우리의 종 즉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어떻게 발전했나 라고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발전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뿌리 내리고 있는 인간들의 어떤 공통된 경향인 것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주어가 없으니까 우선은 관계대명사로서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를 써줬고 얘는 설명을 했고 how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뒤에 쓰였는데 잘 보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 간접 의문문은 명사 성질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쓰일 수 있고 얘는 의미상 방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how를 써준 거야.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풀어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발전하고 이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점점 그러니까 뭐 발전을 하는데 거기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경향이다라는 거. 그럼 이 인간의 경향이 뭐야?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종의 발전하는 그 모습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상상해 보십시오. 대시라는 접속사가 생략된 걸로 보면 되고 여러분이 walking out in a forest 숲에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out이라고 하는 거는 숲 밖으로 이제 걸어간다. 숲에서 밖으로 걸어 나간다. 그러니까 숲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겠지. 숲에서 산책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walk out은 그냥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냥 하나의 work의 의미로 봐도 괜찮다. 여러분은 아마도 추측의 의미로 뭐뭐일 것이다. be conditioned 조건화되어 있을 겁니다. 뭐 하도록 피하도록 어떤 것을 요 something이라는 것을 그게 뭔데 익숙하지 않거나 foreign 이국적인 거잖아. 좀 낯선 것이라고 보자고. 익숙하지 않거나 친숙하지 않거나 낯선 것을 피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there is 있기 때문이야. 아주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그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인데 동격으로 쓰여 있는 접수사 대시야. It would be interested 그것이 앞에 나와 있는 어떤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낯선 어떤 것이 관심이 있을 거다라는 가능성 어디에 여러분을 죽이는 것에 관심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거나 낯선 것을 피하려고 조건화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자, 여러 가지를 보면 우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익숙치 않은 것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아마 생각 속에서 야, 쟤가 나를 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한테 뭔가 피해를 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피하려고 한다는 거고 앞에서부터 좀 볼게.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목적어를 가져. 근데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수동이 됐고 컨디션, 목적어, 투동사 원형의 구조로 보통 쓰이거든.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조건화시키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만들다라는 거야. 우리는 뒤에 뭔가를 피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투동사 원형이 컨디션이라고 하는 단어에 딸려서 그대로 써준 거고 thing로 꾸미는 거는 뒤에서 꾸미지. 그래서 형용사로 다 꾸며줬어. 명사니까 명사형질.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there 비동사 명사 뭐뭐가 존재하다라고 하는 거고 내용상 높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였고
뒷문장이 완전하게 존재하면서 접속사로서 동격을 만들어줬고 interested, ing는 아니겠지? 우리가 주어를 쓰고 뒤에 비동사를 쓰고 그 뒤에 ing나 또는 pp라고 하는 걸 쓸 때 이때는 주어와의 관계, 즉 해석으로서 ing나 pp를 따져줘야 돼. 그것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얘가 뭔가 흥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ed 형태로 이렇게 써서 뭐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여기는 꼭 kill보다도 뭔가 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준다는 의미만 들어가 있으면 다 될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정리하면 similarities라고 하는 유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어떻게, 여기 make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인데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해 줄게. relate to라는 표현이 뭐뭐와 마음이 통하다, 뭐뭐와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 자동사로 쓰여. 근데 얘는 공감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어서 empathize with라고 하는 걸로 바꿔도 괜찮아. 이건 relate to는 empathize with랑 같은 말이야. 다른 사람들과 더 잘 마음이 통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유사함이다 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니까 접속사 대시 생각도 있고, 그들이 will understand us, 우리를 이해할 거다라고 더 깊이 있는 수준에서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럼 여기에 다른 사람들은 유사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겠지. 이쪽에 나와 있는 문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면, make라고 하는 단어는 사역동사야. 그래서 사역동사가 쓰이게 되면 얘가 타동사라서 목적어를 하나 쓸 거고, 그 뒤에 올 수 있는 게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은 pp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고, 동사 원형은 능동일 때, pp라고 하는 것은 수동일 때 쓰는 것.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 여기에서 이 동사 원형과 그리고 pp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얘는 태구별을 해주면 돼. 얘는 태구별, 즉 능동과 수동을 구별할 때 자타동사 구분하고, 자동사라면 수동 구조가 안 되니까 동사 원형, 그리고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를 보고 능동 수동을 따져주면 되겠지. 얘는 뭐라고 했었냐면 자동사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수동 구조가 안 돼서 그냥 동사 원형으로 써줬어. 사역동사가 동사 원형을 만드는 것. 결국 사람들의 성향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한다. 비슷한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29번의 내용이었던 거야. 30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t handle it well, 그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다룰 수가 없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라고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so that 이라는 구조가 쓰여. so that은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매우 고통스러워서 뭐뭐하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so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기준으로 쓰게 되고, such라고 하는 부분도 such that의 구조로 쓰는데, such는 뒤에 명사를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 such를 쓰면 안 돼. 거절은 매우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은 차라리 not ask for, 요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at all, 전혀. 뒤에 뭐 하기보다는, 요청을 하고 거절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전혀 요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는 것. 자, 여기서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다. would rather A than B 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 여기까지 세 단어만 보게 되면 차라리 A 하겠다라는 거야. 차라리 A 하겠다. 뭐 하기보다는 B 하기보다는. 자, 이거는 may as well A as B 하고 같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may as well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야. A 하는 게 더 나아, B 하기보다는. 의미가 같지. 거기에 부정어를 쓰는데 조심할 건, 여기 the가 would거든. would 뒤에다가 not을 쓰는 게 아니야. rather 다음에 not을 쓰는 거야.
rather 다음에 not을 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단순한 구조를 보면 would라는 조동사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 쓰겠지. then이라고 하는 거는 병렬 구조를 만들면서 동사 원형을 그대로 받아가는 거고, may as well이라는 걸 쓴다라고 해도 똑같아. 그럼 여기가 they 쓸 거고 may 쓰고, 여기도 부정어를 쓸 때 may not을 쓰지 않고 may as well 쓰고, 여기에다가 not ask를 이렇게 쓰고, 여기다 then에다가 as를 쓰고 뒤에를 연결시키면 되는 것들이야. 자, 요런 구조들도 좀 봐줄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두렵지. 그러니까 요청해서 거절을 감수하기보다는, 거절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요청을 안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as the old saying goes, old saying은 오래된 말이니까 뭐 속담, 격언과 같은 거 있지. 격언이 말해주듯이, 속담이 말해주듯이, 만약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는다면 답은 언제나 no라는 거야. 요청을 해야지 yes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avoiding rejection, 거절을 피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많은 측면에.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잡아야 돼. 너희가 공부를 할 때 너무 단순하게 공부하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이 negatively라고 하는 것에다가 어휘를 이렇게 썼다라고 보면, 만약에 학교에서 positively라고 하는 단어를 만약에 이렇게 보기로 줬다라고 쳐봐. 그럼 틀렸다고 하겠지. 그런데 너희가 틀릴 수도 있어. 왜 그런 거야? 지금 두 가지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어떤 거냐면 avoid라고 하는 피하다라는 것과, 나와 있는 구조에서 avoid라고 하는 피하다라는 것과 뒤에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 avoiding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뭘로 바꿔? accepting이라고 하는 걸로 만약에 바꾼다라고 하면,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positively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지, 단순하게 보지 말고 좀 큰 맥락 하에서 좀 보라는 거다. 이 거절을 거부하면 여기에 요 나와 있는 것은 avoiding이라고 하는 rejecting 정도로 봐도 큰 무리가 없겠지. rejecting이라고 하는 거 같은 의미로, 이 거절을 거부한다, 피한다, 이 reject가 반복되니까 조금 애매하겠다. 이거 잠깐만 좀 보류할게. 요거는 너무 중복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피한다면, 거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멀리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겠지. 항상 답은 노일 테니까. All of that happens. 그 모든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이야. 왜냐하면, 여기는 조금 지울게, 가려지니까. 살짝 지워주고, 아니 왜냐하면 단지 뭐뭐 때문이냐면 you're not tough enough, 여러분이 충분히 강인하지 않기 때문이야. 뭐 할 정도로, 그것을 다룰 정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자꾸 요청하고 거절을 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아예 그 요청 자체를 안 하는 거, 이거 왜 그런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그것을 다룰 만큼 충분히 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부터 볼게. All of that이라고 했는데, 이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 상황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또 보는 학생들이 있어. 아니 여기 여러 개가 나왔으면 all of them을 쓰면 안 됩니까? 여기 them이라고 하는 이렇게 them 쓰면 왜 안 돼? 되지. 앞에 나와 있는 걸 써도 되지. 근데 이 사람은 이 앞에 내용을 이제 하나의 내용으로 본 거고, 그래서 그 that이라고 하는 것을 뒤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뭐냐면 이 that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을 피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거절을 피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거를 찾아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s를 이렇게 붙였는데 앞쪽에 all이 있는데 왜 s를 붙이느냐? 이 all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복수가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앞쪽에 부분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이 있고 of가 있고 전체가 있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일부분, 뭐 30% 또는 2분의 1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면 그 중에 일부 some, 그리고 전체 중에 전체를 나타내는 것도 all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부분이라고 보는 거야. 얘네가 주어로 쓰이면
뒤에 동사를 쓸 때 요 of 뒤에 거에 맞추거든. that에 맞춘 거야. 그래서 s를 붙여야 돼. 이렇게 한글로 접근하는 거는 국어야. 우린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봐야 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뒤에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에 이제 순서를 좀 보려고 그래. 요 단어들의 순서가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하는 거. 형용사라고 하는 것과 부사라고 하는 것이 enough라고 하는 것에 수식을 받을 수 있고 그 뒤쪽으로 투동사 원형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 해석은 투동사 원형 할 정도로 충분히 형용사 부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언급을 좀 해. 이거는 해석은 뒤에서부터 한다는 거야. 뒤에서부터 쭉 그것을 다룰 정도로 충분히 강인한 이렇게 가는 거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화면에서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럼 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야겠지. 그래서 consider rejection therapy라고 하는 거절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명령문이라서 동사 원형이야. 여기도 명령문. 그래서 come up with 조금 더 자세히 가자면 come up with 떠올리십시오. 요청을 한번 떠올려봐. 그리고 행동을 한번 떠올려봐. 이 요청과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로 results in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뒤에 나와 있는 거절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요청이나 활동이다 라고 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라고. 그러면 요 다음으로 이제 내용이 넘어갈 건데 지금 여기서 results 다음에 in이 오기도 하고 from이 오기도 하거든. from은 원인이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할 때 쓰는 거고 in은 뒤에 결과를 써. 그래서 뭐뭐를 야기시키다야. results in이라고 하는 것은 cause라고 하는 것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쓰다면 lead to도 같은 말이야. lead to cause. 좀 s가 있으니까 다 s를 붙였고 뭐뭐를 야기시키다라고 하는 것. 하나 더. 여기 s를 이렇게 붙였잖아. 근데 앞에는 요청하고 활동이라는 건 지금 두 개가 나왔는데 왜 여기다가 복수인데 s를 붙였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 여기가 동사고 근데 that은 단수 복수가 없잖아. 선행사랑 같은 거지. 선행사가 a request or an activity라고 하는 activity나 여기까지거든. 근데 두 개인데 왜 그럴까? 선행사를 보면 지금 A or B라는 구조로 써. 이럴 때 우리가 동사를 연결시킬 때는 요 B에 맞춘다라고 해. 결국은 여기에 맞춘 거야. 이게 이제 rejection therapy라고 하는 것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데 한번 떠올려 봐. 먼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상상을 통해서 한번 먼저 경험하라는 거야. So working in sales, 판매에서 일하는 것이 한 가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에서 한번 일하는 것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asking for discount, 할인을 요청하는 거야. at the stores, 여기 매장에서 할인을 요청하는 것은 언제나 work,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 효과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나와 있었던 rejection 여기 therapy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 이 rejection therapy라고 하는 것에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 할인을 요청할 때 할인이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럼 거절을 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한번 상상해 보면 되겠다라는 거. So by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뒤에 어떤 상태로 만드는 것은 get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목적어를 쓰고 형용사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A를 형용사 상태로 만들다 정도의 의미야. A가 형용사 상태가 되게 하다라는 거. 근데 여기 뒤에는 형용사니까 ing, pp도 다 되겠지. reject는 타동사, 목적어 없는 상태로 연결시키려면 ed.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거절된 상태, 의미상으로도. 그리고 이거 누가 만드는 거야? 여러분이 만들지. 그러니까 yourself로 써야 되는 거다. 여러분 자신을 거절된 상태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절되게끔 의도적으로 만들므로써 by ing니까 여러분은 will grow, 성장시킬 것입니다. 뭐를? thicker skin이라고 하는 더 두터운 피부를 길러낼 것입니다. 그럼 피부가 두껍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했어? 뭐 느낌이 좀 덜하겠지. 어떻게 되는 거야? 둔감해지는 거지. 여러분은 둔감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피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줘. take on은 떠맡다야.
삶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떠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두꺼운 피부를 자라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다면 뒤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좀 더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지. 어디에서? dealing with unfavorable circumstances라고 하는 우호적이지 않은 그러한 환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좀 더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자, 요 나와 있는 거는 해석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떠맡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두터운 피부를 기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뒤에 비우호적인 그러한 환경을 다루는 데 있어 좀 더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야. 자, 문법적으로 조금만 더 가보자. allow라는 단어는 뒤에 목적어를 쓰고 투동사 원형을 써. 그래서 allow 목적어 투동사 원형의 구조였고, 앞을 보게 되면 이 문장은 다 쓴 거야. grow라는 단어 있지. 동사에는 주어가 필요하지. grow는 뭔가를 자라나게 하다 라고 하는 의미일 때는 목적어가 필요해. 목적어 있지. 나머지는 부연 설명. 그럼 이건 다 쓴 거야. 그럼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부연 설명이니까 분사 구문으로 썼고, make는 타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ing.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구조는 make 그리고 목적어 형용사 구조로 쓰이기 때문에 successfully 안 돼. 목적어를 형용사 상태로 만들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런 것들이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내용이 연결되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둔감해졌기 때문에 좀 더 성공할 수 있겠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받아가지. 그럼 콤마 다음에 thus라는 걸 좀 빼버리고 OH를 쓰고 makes를 써도 같은 의미가 되겠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받아가니까 단수로 받아가고, 앞에 내용을 받아갈 때는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거든. 자, 이렇게 보면은 괜찮을 것 같네. 30번이 이 정도죠? 끝났네. 이 정도까지. 그래서 거절이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거절을 받아들여야 삶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야. 31번은 글을 쓸 때의 조언이야. 글을 쓸 때에는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실감나게 뭔가 좀 세부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야.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뭐가 없는, 뒤쪽에 specific 구체적인 사례들이 없는 그러한 일반화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구체적인 사례들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humanized writing이라고 하는 글을 인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humanize 뭔가 인간미가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 글을 인간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없는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이제 여기 나오네. 뒤에 입니다. boring 지루해. 누구에게? 독자와 그리고 여기 listener 듣는 사람과 독자 모두에게 다 지루한 거야. 아니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만 하면 구체적인 것이 없이 그럼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 있지.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지루하다. 그러니까 지루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뻔하거든. 뭐 재밌는 것도 없고 관심을 끌만한 것도 없고 지루한 거야. 우리가 앞에 여기 지금 비동사 다음에 boring이라는 걸 썼는데 사람일 때와 사람이 아닐 때라고 보통은 중학교 때 많이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건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주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비동사를 쓰고 그 뒤에 ing라던가 pp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썼을 때에는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 즉 해석을 통해서 푼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일지라도 ing가 들어갈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루함을 주는 지루한 사람일 수 있고,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사람이 아니지. 그 사람인 경우에 보통은 pp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사람이 지루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지루함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봐야 되는 거야. 이러한 일반화라고 하는 것이 지루함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ing를 썼다고 봐야 돼. Who wants? 누가 원하겠어? 누가 읽기를 원하겠어? 뭐를? 상투적인 말들을 all day, 하루 종일. 상투적인 말이 바로 일반적인 말이야. 너 착하네. 너 이쁘네. 아니면 어떤 글이 재밌네. 이거 즐거워. 이거는 뭐 좋지 않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이런 일반적인 것들은 너무 상투적인 거라서 이게 재미가 없어.
Who wants to hear? 누가 듣고 싶겠어? 그 말들, 어떤 말들? 뒤는 이제 사례들이야 그냥. 뭐 great, greater, best, smartest, finest, humanitarian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 뭐 좋은, 더 좋은, 최고의, 가장 똑똑한, finest도 가장 좋은, 뭐 인도적인, on and on and on은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누가 듣고 싶겠냐고. Without specific examples. 구체적인 사례들이 없이 이러한 것들이 없이 이걸 누가 계속 듣고 싶겠어. 뻔한 얘기인데 상투적인 말인데. 그래서 뭐뭐 하기 전에는 뭐뭐 하는 것 대신 instead of 이러한 nothing words 아무것도 없는 단어들이야. 아무런 의미 없는 단어들이야.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leave 남겨두십시오. them 그것들을 어디다가 밖에다 두라는 얘기는 뭐야? 빼라는 거야. 이거는 그것들을 빼버리십시오. 완전히 빼버리고 그리고 just describe 묘사하십시오. 뒤에 뭐를 particulars 구체적인 것들, 세부적인 것들을 묘사하십시오. 가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instead가 있고 instead of가 있던데 이게 뭔 차이냐? 뭔 차이긴 of가 있고 없고의 차이지. of는 뭔데? 얘는 전치사잖아. 그러니까 전치사로 쓰여서 뒤에 명사를 갖는 거고 얘는 아무것도 없지. 단독으로 쓰이는 부사야. 얘는 단독 쓰임. 그래서 대신이라는 거고 얘는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일반적인 표현은 지루하기만 하다, 의미 없는 거다. 그래서 구체적인 걸로 표현을 좀 하자라는 내용이었고, There is nothing worse.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최고로 안 좋은 거야. 최고로 안 좋은 거야. 뭐가? 지금 보면 뒤에 거보다 더 나쁜 게 없다라는 건 이게 최고로 안 좋은 거야. Reading a scene. 자, than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같아야 돼. 지금 뒤에 어떤 소설에서의 장면을 읽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비교하고 있지. 얘는 지금 명사 성질이지. 그러니까 얘도 명사 성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reading. 그래서 소설에서 어떤 장면을 읽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어. 이게 제일 나빠. 근데 이 소설 속에서는 a main character 그 주인공이 is described 묘사돼 up front 대놓고 맨 위쪽 처음에다가 그러니까 대놓고 뭐로써 뒤에 거로써 영웅적이고 용감하고 비극적이고 재미있고 라고 하는. 그런데 그 이후에 the writer 작가가 빠르게 이동해버려. 계속 어디로? 어떤 것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야. 이런 소설 속에서의 장면을 읽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겠다라는 것. 몇 가지 좀 체크하자. in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할 때 쓰지. 여기에 우리가 전치사하고 뒤에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뒤가 완전한 문장일 때 쓴다. 완전한 문장은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냐면 동사를 기준으로 명사의 자리만 체크한다라고 했어. 그리고 또 하나 수동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 수동구조, 즉 비동사 p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문장으로 취급한다. 주어만 있다면. 왜냐하면 이미 목적어가 사라지면서 구조를 바꿔버린 거거든. 그래서 이건 완전한 문장이야. 전치사 관계대명사고,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역할상으로 봤을 때 관계 부사와 역할이 같지. 그 소설 속에서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where 정도로 가도 큰 무리는 없겠어. 그리고 뒤쪽 describe라고 하는 것은 묘사하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수동으로 쓰였고 뒤에 연결되고. 자, 여기를 봐봐. 이 while이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야. 그래서 뒷문장과 앞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 while thereafter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없어. 그리고 그냥 while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반면에라는 것과 그동안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while이라고 하는 것이 앞의 내용 다음에 그리고 정도로 가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라고도 해석이 되기도 해. 그런데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쪽에서 나와 있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내용을 좀 연결시킬 때 이런 말을 쓰기도 하거든. 그래서 앞에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이렇게 설명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thereafter는 부사야. 그 다음에 작가가 그냥 다른 곳으로 계속 넘어가 버리는 거야. move on에서 on은 여기서 부사야. 계속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 move는 자동사다. 그냥 이동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That's no good, no good at all 이라고 해서 전혀 좋은 게 없어. 이상하지? 왜 not을 안 썼을까라는 거야. That's not good, not good at all. 이렇게 쓰면 안 될까? 안 될 게 뭐 있어? 되지.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야. not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good에 대한 반대말로 보면 되겠지. 좋지 않아. 아, 이건 좋지 않아. 전혀 좋지 않아. 라고 쓴 거고. no는 뭐야? no는 원래 형용사야? 그럼 형용사는 뒤는 뭘 써야 돼? 이 명사야. 명사. 쓸모, 효용이라고 하는 거야. 쓸모 없어. 전혀 쓸모 없어. 이거는 효용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전혀 글을 쓰는데 쓸모 없는 것들이야. 전혀 도움이 안 돼. 도움이라는 의미도 있어.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be no good 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 쓸모 없다 라는 것도 있고 뭐 재미없다 이런 말도 쓰이거든. 이런 건 전혀 재미없어. 그래서 여기서 no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서 굿을 받기 때문에 no를 쓴 거고, 이때는 쓸모나 전혀 뭐 소용은 좀 그렇고 쓸모 없다라는 것,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 not을 썼을 때는 그냥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둘 다 가능하다 이건. You have to use less. 여러분은 사용해야 되는데 덜 사용해야 돼. 뭐를? one word descriptions이라고 하는 한 단어 묘사들을 덜 사용해야 돼. 한 단어로서. 용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어떻게 용감했냐고, 뭔가를 뭐뭐 어떻게 해서 용감하다 이런 걸 해야지. 그리고 더 많이 사용해야 돼. less 더 적게 사용하는 거고 더 많이 사용해. 세부적이고 즐거운 묘사들. engaging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마음을 끄는, engage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관련을 짓게 만드는 거거든. 이건 단어다. 요 ing를 신경 쓰지 말고 이건 단어야.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이라고 하는 걸로 단어야. 이건 단어. ing pp로 보면 안 돼. 세부적인이라는 얘도 그냥 단어로 보는 게 좋아. detailed라고 하는 거. 여기 it인데 왜 여기 ing인가요? 그거 질문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얘는 사과인데 왜 얘는 배인가요? 그냥 얘는 사과고 얘는 배야 원래. 이건 단어야. detailed, 세부적이라는 단어고, 얘는 매력적이라는 단어야. 마음을 끄는. 그래서 세부적이고 매력적인 그러한 어떤 묘사들을 좀 더 사용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떤 것을 사실감 있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실제적인 모습처럼 보이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앞에 걸 쓰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루하고 그리고 너무 따분하고 너무 상투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세부적인 그리고 매력적인 구체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32번은 처음에 중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지. 중심 내용이 대면 상호작용, 즉 얼굴을 맞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지식을 공유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내용이다. 대면 상호작용은 uniquely라고 하는 것은 유례 없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예가 없었어 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독특하게 라는 걸로 그런 거지. 유일하게 강력해. 유례 없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입니다. powerful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way랑 연결되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하나의 부연 설명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유례 없이 강력한 방법입니다. 뭐 할 수 있는, to share, 공유할 수 있는 많은 유형의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정말 유례 없이 강력한, 그리고 가끔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from the simplest, 가장 단순한 지식에서 the most complex, 가장 복잡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face-to-face inter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one of the best ways, 가장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야. 뭐 할 수 있는, stimulate,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래. 또한 그럼 앞에서는 이미 있는 지식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face-to-face interaction이라고 하는 대면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중심 내용이고,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들이 들어가겠지. Most of us, 대부분의 우리는 would have had difficulty. 우리가 have difficulty ing라는 표현이 있지. 뭐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 좀 많이 보곤 하지만 have difficulty
그리고 ing라고 하는 거,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고 하는 거. 뭐 이왕 썼으니까 위에 이제 조동사를 쓰고 뒤에다가 have pp를 이렇게 쓰는 것들은 얘는 과거의 추측이야. 그래서 이런 구조로서 지금 문장이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여기다 would have pp를 쓴 이유는 과거의 추측. 예전에 그랬었을 거다라는 거지. 대부분의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뭐를 how to tie a shoelace 신발끈을 묶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거야. 단지 뭐로 그림만으로 사진만으로 단지 그림만으로 이 신발끈을 묶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 또 how to do arithmetic이라는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from a book 책에서만 또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그럼 이건 뭐야? 비대면이지. 페이스 페이스가 아니지.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좀 하고 있었던 거야. 다음으로 가면 심리학자인 이 사람이 이름은 뭐 우리가 중요하지 않지 알아냈습니다. 앞뒤 콤마니까 묶어놓고 보면은 found의 목적어로서의 접속사를 쓴 거야. 또 콤마 다음에 then 못 쓴다 이런 말 쓰면 안 돼. 콤마 다음에 that을 못 쓰는 거는 그땐 관계대명사야. 얘는 접속사로 쓰였다. while ing는 뭐뭐 하는 동안에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 high achievers,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을 연구하는 동안 이 심리학자가 알아낸 것이 뭐냐면 a large number of, a number of는 많은이지, large가 붙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뭐였냐면 학생이었대. 이전 수상자들의 학생이었다라고 해. 이 무슨 말이야? 노벨상을 탄 사람이 있는데 그 노벨상을 탄 사람에게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또 노벨상을 탔다라는 거지.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면 상호작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had access 어떤 접근을 가지고 있었어. 어디에? 똑같은 literature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문학이라는 것도 있지만 문헌이라는 걸로 쓰여. 그러니까 뭔가를 기록해 놓은 어떤 문서라는 의미로 똑같은 문헌에 접근할 수 있었어. 그래서 have access to는 뭐뭐에 접근하다라고 하는 동사적인 의미로 좀 해석하면 돼요. 좋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문헌에 접근할 수 있었어. 하지만 개인적인 접촉은 만들었던 거지. 아주 중요한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던 거지. 그들의 creativity라는 독창성에 있어서. 데이라고 하는 요 사람은 학생이었던 요 사람들이야. 여기 이 노벨상 위너즈가 되겠지. 수상자들. 이전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학생이었던 이 사람들도 뭐 나머지 사람들이랑 문헌은 똑같이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거지. 즉 지식을 공유하는 거지. 야, 이런 것도 좀 봐봐. 이게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보면은 지식을 지금 공유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똑같은 문헌에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거야.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면대면 얼굴을 맞대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쭉 나온 거지. 독창성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차이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 face-to-face interaction이 되는 거야. personal contact라는 부분. 그래서 조직 내에서 이것은 makes conversation, 대화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뭐로? make, 목적어, 뒤에 나와 있는 보충하는 말. 보통 우리가 make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면 뒤에 목적어 쓰고 요 be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쓸 건데 요 be에 들어가는 게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목적어를 어떤 부연 설명으로서 보충하는 말을 쓸 거기 때문에 보통은 형용사로서 문법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명사가 나온 거다. 그래서 이것은 해설자 해석하고 좀 다르게 하는 거야. 이것은 대화를 중요한 요소로 만듭니다. 뭐를 위한? 수준 높은 전문적
지식을 위한 또는 수준 높은 전문적 지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만들어주고 또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 of sharing everyday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이것이. 이게 뭔데? 앞의 내용이 뭐를? 대화를. 그럼 이렇게 보면 뭐 대충은 이해가 되지.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주어를 쓰고 뒤에 동사 쓰고 뒤에 이제 목적어를 이렇게 쓰는 구조에서 주어가 무생물일 때는 사실 무생물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무생물이 주어가 될 때에는 얘를 원인처럼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고 뒤에 나와 있는 여기 목적어를 주어처럼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 글씨는 좀 잘 못 쓰더라도 태블릿이 좀 미끄럽거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this라고 하는 것을 원인처럼,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인해서 대화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설지의 의역이 된 거야 이것들아. 그러니까 해석을 한글에 나와 있는 해설지에 있는 그 한글을 그냥 외우지 말라고, 좀 원리를 정확히 보라는 거야. 왜 그런지 직역하면 원래 이것은 대화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요인으로 또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라는 건데, 무생물 주어일 때는 원인으로 파악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결국 면대면 personal contact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핵심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대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더 큰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맨 마지막에 대화가 이렇게 나와 있어. 다른 것들은 괜찮고 both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both A and B지. 두 개 모두 다. 그래서 both A and B의 구조로서 both를 체크한 거고 나머지는 다 된 것 같네. 그 정도? 그 정도까지.